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또 뉴욕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들어서 옵션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지능 게임을 했다는 건데요.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기사는 CNBC고요. Options trading activity hits record powered by retail investors, but most are playing a losing game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스톡 옵션은 점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속 파생 상품 거래를 실행하면서 올해 메인스트리트에서 인기를 얻었다. 대부분은 더 복잡한 전략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능 게임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옵션 클리어링 콜프에 따르면은요. 지금 올해 평균 3,900만 개의 옵션 계약이 거래가 됐고요. 2020년보다는 35%가량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알파 코션 리서치 컨서버터리라고 나와 있네요. 거기에 데이터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수수료가 없는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옵션 거래 활동의 25%를 또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대다수는 옵션 스프레드와 같이 투자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고급 전략에 비해서 수익 확률이 훨씬 낮은 가장 기본적인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로빈후드의 월간 활성 사용자의 11%가요, 2021년 3, 4분기에 옵션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1% 미만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거래를 포함하는 다중 레그 옵션 거래를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좀 더 살펴보니까 옵션스 AI의 존 폴리 CEO가 비즈니스의 모든 사람들은 외가격 통화만 구매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민주화의 문제는 옵션을 거래할 수 있나요가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사용하는 옵션 전략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장이 평평하지도 않고 아무도 이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좀 보시면은요, 옵션은 구매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선택한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 상품 계약의 한 형태라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구 간 옵션 스프레드 거래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동일한 기존 증권의 옵션을 동시에 사고 파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로빈후드가 지금 3분기에 옵션 거래에서 1억 지금 확인해 보시면 1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는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거래 기반 수익의 3배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의 순누적 계정 3분기 기준 2,240만 개로 2분기에 2,250만 개에서 감소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금 로빈후드의 거래 앱의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함께 좀 참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짚어보는데요. 물론 옵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중개업체와 달리 로빈후드는 공매도와 비공개 옵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옵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Learn 웹사이트와 또 앱에서 직접 옵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추가했다. 그리고 옵션 표시를 개선했고 앱을 통해서 24/7 연중 무휴 실시간 전화 지원을 도입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루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1 million 트레이드니까 하루 100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거래 활동의 급증은요. 소위 밈주식이라고 하는 데서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온라인 채팅방에서 매달렸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주식과 콜 옵션을 쌓아서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 기억하시죠? 연초에 오프닝벨에서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에 막대한 공매도 압박을 가했고요. 지금 좀 더 보시면 CBOE가 얘기를 했는데 4개 옵션 거래소에서 상위 15개 밈 주식의 거의 모든 고객 볼륨을 원래 주문 규모로 분석을 했다. 밈 주식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네, 상위 15개 밈 주식에서 주문 크기가 1에서부터 10까지 그리고 옵션 거래가 하루 100만 건 이상 거래에 도달했고 그 수는 2021년 말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의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심각한 부동산 부분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등 역풍에 직면하면서 세계은행이 올해와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hina's economic growth will slow sharply in 2022, World Bank says라고 해서 기사 제목 그대로 내년에 slow sharply라고 했죠.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홍콩 CNN 비즈니스에서 나왔는데요. 세계은행은 이제 중국의 GDP가 1년 전과 비교해서 2021년에 8%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는 예전 예측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세계은행은 10월 달에 중국이 올해 8.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6월에는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년 전망도 5.4에서 5.1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1989년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국제 제재 이후에 중국 경제가 3.9%가량 성장한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느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중국 경제 2.2% 성장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세계은행은 수요일 중국 경제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서 국내 코로나19가 재발을 하게 되면은 더 광범위하고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또 제한이 생겨서 경제 활동에 추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오프닝 벨을 통해서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 또한 레버리지가 높은 부동산 부문의 심각하고 장기간의 침체는 경제 전반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2020년에 지금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었지만 올해에는 전염병 관련해서 억제와 또 에너지 위기, 민간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단속을 포함해 확장에 대한 많은 리스크 그리고 위협에 대처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과 교육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1년 동안의 전면적인 규제 단속으로 인해서 주격이 타격을 입었던 거는 물론이고 많은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촉발을 하게 됐고 전염병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의 그동안에도 고용 부문의 압력을 계속해서 가해왔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작된 부동산 회사에 대한 추가 규제,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 개발업체의 고통을 가중시켰고요. 중국 GDP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제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제 주요 기업들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증가하는 경제적인 골칫거리로 인해서 베이징은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하게 되었고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른 고위 지도자들 주요 경제회의에서 2022년에 최우선 과제로 안정을 지목했다. 이는 무질서한 자본 확장 억제가 하루를 지배했던 작년 회의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겠다라고 한 내용까지 짚어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이 하락에서부터 규제 단속에 이르기까지 2022년 암호화폐에 대한 최고의 예측 상황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요. From a Bitcoin crash to regulatory crackdowns, analysts give their top predictions for crypto in 2022라고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합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해는 그래도 pretty good year, 꽤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디지털 통화는 2021년 이후에 거의 초 70% 이상 상승을 해서 골드만삭스와 같은 월스트리트 은행의 참여의 증가와 또 비트코인과 연결된 최초의 상장지수 펀드죠. ETF의 승인으로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회사가 상장된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화된 규제 조사와 또 극심한 가격 변동이 최근 비트코인의 전망을 약화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로 향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죠. 내년에 이미 디지털 통화의 롤러코스터 기간처럼 보이면서 CNBC의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큰 예측을 좀 내놓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크립토 크래시, 암호화의 충돌, 크래시, 급락, 이런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some expert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좀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11월에 거의 69,000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을 해서 5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약세장을 최근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으로 악명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First Spot Bitcoin ETF라고 있습니다.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또 주요 이슈가 될 텐데요. 2022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큰 발전, 미국의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프로셰어스의 비트코인 전략 ETF 출시를 승인했지만 이 상품은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제공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적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선물 같은 경우는요, 퓨처스죠. 해외 선물, 선물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자산을 나중에 합의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도록 하는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네, 전문가들 비트코인 대신 선물 가격을 추정함으로써 프로쉐어스 ETF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초보 트레이더에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또 ETF, 올해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약 5%에서 10%까지 달하는 계약 롤오버와 관련된 높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좀 개인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의견도 좀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인투 디파이라는 코너 보시겠습니다. 디파이로의 로테이션이죠, 회전. 네, 암호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었고요.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디지털 통화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작은 규모의 암호화폐에 주목하면서 분석가들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주목받는 코너인들이죠. 저희 오프닝벨 2부에서도 짚어드립니다. 솔라나와 폴카덧, 그다음에 카다노와 같은 코인들이 2022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더리움과 함께 지켜볼 코인들이라고 나와 있네요.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2022년 좀 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돈을 잘 많이 벌지 못하신 분들 저희 오프닝벨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에 관련한 토크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스로이드라 그러죠. 네, 로비드라 박스로이드. 그러는데 네. 이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고 화이자가 최종 임상 실험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일단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을 먹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증상이 발현되고 3일 이내에 먹으면은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89% 줄여준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닷새 이내에 먹게 된다면은 88%로 조금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은 집에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을 하려 그러면은 네. 이 복제를 하려 그러면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를 갖다가 표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종류의 변이라도 아마 다 이 표적으로 삼을 수가 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두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미크론 퇴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AP통신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일에서 5일 안에만 먹는다고 복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89%에서 약간 떨어져서 88%까지 또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좋은 소식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 사실상 머크의 먹는 치료제죠. 먼저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FDA 자문위원회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려줘라라고 권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화이자만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졌고 머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머크 쪽은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종 임상 결과에서 초기에는 50%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30%밖에 없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머크의 치료제를 갖다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화이자의 박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쪽에서 밝히기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 내에서는 즉시 납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주말부터 처방이 될 걸로 빠르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현재 1,000만 정을 주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착수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간밤에 네. 뉴욕 증시 보셨잖아요. 근데 네. 화이자의 주가가 의외로 많이 안 올라갔어요. 1.04% 올랐죠. 네. 그러니까 뭐 나스닥보다도 덜 오른 그런 상황인데 물론 나스닥 종목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많이 올랐다.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고 정식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정식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 약국에서 그러니까 의사 처방을 가지고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화이자 주가 그동안 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간밤에 또 경제 지표들도 꽤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경제 지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제일 큰 변수 3개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오미크론, 네. 이 과연 얼마나 확산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매파적으로 변한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하고, 세 번째는 인프라 법안이 정말 좌절이 되느냐,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통계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한 달 전 내지는 아무리 빨라도 보름 전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크게 시장을 움직이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의 그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거든요. 12월치가 11월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눈치였고요. 11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도 3개월 연속해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네. 또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발표됐던 수정치보다도 조금 더 좋게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본다면은 살아있는 자료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미크론 치료제, 백신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왜 구글에 들어가면 이 트래픽에 관련된 지표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경제 활동과 관련된 움직임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제 지표와 관련한 소식들도 함께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미국의 수소 전기 트럭 제조사죠. 니콜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니콜라가 결국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SEC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니콜라라는 회사는 2016년에 유튜브에다가 네. 니콜라 원이라는 이 수소 전기 트럭의 동영상을 공개를 해서 관심을 끌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지난해 6월이었죠. 스펙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에 입성을 했었던 그런 네. 업체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에 입성하자마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뭐 3배씩 폭등을 해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포드를 갖다가 잠깐 앞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힌덴버그 리서치 이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 전문 업체가 이 업체를 파고 들어가지고 사기다, 수소차 못 만든다. 네. 특히 그 결정적인 타격이 됐던 게 뭔가 하면은 그 수소차 달리는 영상이 네. 제대로 달리는 게 아니고 언덕에서 밀어서 굴렀다라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SEC하고 벌금을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쪽으로는 끝이 났지만은 검찰 쪽 기소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계속이 될 겁니다. 네, 뭐 앞으로 2주 안에 첫 분납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니콜라 측에서는 논평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있고 니콜라의 CEO도 지금 잠수를 탄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그렇죠. 관련 그리고 내용 전해드릴게요. GM도 원래 그 투자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뭐 네. 20억 달러인가 투자해서 11% 갖고 가기로 했었는데 네. 이것도 결국은 철회가 됐죠. 저런. 네. 좀 우리 주식의 주가에도 또 영향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뭐 심상치 않다는 점 몇 달 전부터 짚어드렸는데 간밤에는 어땠나요? 간밤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되짚어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 라인이 큰 게 3개가 있습니다. 네. 이 3개 중에 하나가 야말 유럽 가스관이라는 건데. 네, 서유럽 쪽이고. 네네. 근데 원래는 이 가스관의 가스 공급을 연간 단위로 우리가 연간 얼마나 공급하겠다라는 식으로 공급을 해왔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일 공급할 거를 갖다 오늘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지 시간 지난 20일 날 갑자기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20일 날 중단을 했고 21일도 중단을 했고 간밤에도
주문을 안 중단 냈습니다. 안 됐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야말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은 3일째 중단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 공급 중단을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올랐었는가 하면 네. 22% 이상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가스 가격하고 유럽 가스 가격하고 다릅니다. 네. 유럽 가스 가격은 네덜란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루 만에 22.6%가 올랐었는데 간밤에는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측면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태가 해결된 건 전혀 아닌 거죠. 현재 공급 중단 사태가 그대로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 러시아가 그렇다면 왜 과연 이 가스 공급을 중단했겠느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승인을 빨리 내달라 새로운 가스관 하는 그에 대한 압력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긴장에 대한 러시아 쪽의 의사 표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유럽이 전체 사용하는 가스의 한 40%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가스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유럽의 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이게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가스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 가격 뭐 예상대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조금 하락했다는 소식, 8%가량 하락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또 둘러싼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와 관련하면은 이 그렇죠.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가스 문제도 두 가지 의미, 노드스트림하고 우크라이나 이거 아니냐라고 그럼요. 보는데 네, 글쎄요, 과연 정말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 싸움은 잘 안 일어나죠.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 네. 볼 때 조금 좀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그 러시아 고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금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은 우리 앞마당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네. 서방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보가 계속된다면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무래도 그 군사적인 침공이라든지 네. 공격이라든지 이게 있지 않겠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유럽을 겨냥한 핵 미사일을 재배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종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한 고위 당국자들의 회의가 곧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이 제재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중국의 화웨이한테 대해서 취했던 그런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그 러시아가 수입해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항공기 부품 그리고 또 우리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죠. 스마트폰 그럼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수출을 갖다 중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러시아란 나라가 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생산량이 많지만은 네. 다른 곡물류에서는 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끝날 때까지는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지속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총성이 울린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걸로 이거는 전 세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